네, 여러분 1차 시수업 잘 들었나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쌤이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했죠. 오늘은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재무제표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꼭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쌤이 지금 알려주진 않겠습니다. 그거를 떠올려 가지고 오늘 수업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번 오늘 수업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잠깐 여러분, 중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꼭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고 정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속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체하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은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그 외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맨 처음에 배우게 될 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당기순손익, 손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에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누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손실 또는 이익이 생기면 그것은 나의 순수한 자산인 재무상태표의 자본에다가 추가적으로 누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아가지고 단기에 순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돈이 많이 있겠네요. 그거는 당연히 나의 순자산이 나의 순자산인 자본에 포함이 되겠죠. 내 돈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본의 누적이 점차적으로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된 당기순손익은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작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손익법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법이라는 것은 총수익, 그러니까 수익들의 합계, 그리고 총비용, 비용들의 합계를 비교해 가지고 한마디로 차감한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차감해서 당기순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우선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클 때일 때는 당기순 이익이 생긴다고 해요. 위에서 총비용에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은 손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총수익이 이 총비용보다 컸다 라고 하면은 이익이 생기게 되죠.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 이익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작아요. 한마디로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그 벌기 위해서 쓴 돈이 더 많아요. 이럴 때는 당기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거죠. 수익이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벌어들인 돈이 쓴 돈보다 크다라면 이익이 생긴 건 당연하고, 반대로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많다라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산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의 기초자본, 즉 1월 1일 또는 첫날, 회계연도의 첫날 자본과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 자본을 비교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하느냐,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해줘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 당기 순손익이 생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또는 당기순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기초자본이
기말자본보다 컸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1월 1일 날에 1월 1일 날의 자본이 12월 31일보다 컸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본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본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나의 순자산, 내가 보유하고 있던 어떤 돈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건 뭐예요? 손실이 발생한 거죠. 내 돈이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본이 기말자본보다 크면은 단기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반대로 기초자본보다 기말자본이 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보다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커졌다라고 보는 거죠. 이럴 때는 당연히 이익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이것도?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재무제표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마지막으로 주석, 이 5가지로 이루어진 게 재무제표다라고 했어요. 우선 한번 재무상태표부터 해서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 성과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의 경영이 어떻게 성과를 냈는가 이걸 보는 보고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보고서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 변동표. 이것 또한 일정 기간 기업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서 한 번 더, 하나 더, 주석, 이 위에 4가지 표를 도와서 보고서의 밑에 이렇게 별지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다. 이 5가지의 표의 형태를 쌤이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학생 한 명이 이렇게 그냥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있죠. 이렇게 영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일정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움직임 그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보여주는 것을 일정 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춘 딱 상태가 보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렇게 딱 한 시점의 모습만, 딱 이 움직임만 딱 보여주는 거, 이거를 일정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정 시점이라는 것은 그날 지금 딱 우리가 원하는 이 상태만을 보게 되는 거, 여기서 다른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의 차이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표, 그리고 일정 기간은 나머지 그 외의 표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끝내면 아쉽잖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 주석 5가지의 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부터 먼저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식회사 스타땡땡 커피 코리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커피집일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이런 식으로 제 23기 단기죠. 이게 정기, 그러니까 전년도의 이제 재무상태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22기는 2018년도 거, 이건 2018년도 재무상태를 보여준 거고요. 지금 이거 23기는 2019년도의 재무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이 다 나와 있어요. 자산의 총액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별로 유동자산 해당별로 이런 식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써져 있네요. 전년도와 재무상태가 비교가 되죠?
현금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거의 600억이 현금이 증가를 했네요. 현금성 자산이. 그쵸? 대부분의 자산이 거의 다 증가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비유동 자산 또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거의 4천억이 증가를 했네요. 3,900억 정도가 증가를 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와, 여기는 재무 상태가 튼튼하구나 라는 것을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주석 해가지고 주석 페이지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회사요.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매출액부터 해가지고요. 그 매출 원가, 우리가 매출하는데 원가는 얼마가 들었는가, 그 액에서 원가를 빼면은 이익은 얼마가 남았는가,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우리가 들어간 비용들을 조금 차감을 해주고, 이익에서 뭔가들의 이익과 비용들을 또 더하고 빼주고, 그리고 법인세 비용도 또 빼주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을 구해주고, 그리고 나서 기타 포괄 손익을 또 더하고 빼고, 뭐 총 포괄 이익, 그 다음 주당 이익, 뭐 이런 것들을 또 구해주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또 손익계산서 또한 이렇게 쭉 형태에 따라서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얼마예요? 올해는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1조 8천억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이 스타커피가 1조 8천억 원을 거의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네들이 들어간 비용도 있다는 거죠. 얼마예요? 8천억 원이 들어갔네요. 대략적으로 1조의 어느 정도의 총 이익을 봤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뭐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도 다 빼면은 결국에는 1,400억 정도, 여기서는 1,700억 정도가 나오네요. 이 정도가 생겼다라는 거, 뭐 이런 거 다 빼게 또 되죠. 다음 현금 흐름표,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단기 순이익, 현금에 대한 단기 순이익이 뭐 이렇다라는 거, 뭐 또 현금의 흐름들 이렇게 쭉 다 나와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자본 변동표를 한번 볼게요. 자본의 변동을 또 보여주고 있죠. 단기 순이익이 여기 나오죠. 왜? 단기 순이익은 자본의 누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순 확정 급여 부채의 뭐 재측정 요소, 뭐 이런 것들 쭉 단기 순이익이 또 단기 초에는 어땠는가, 또 배당금 지급 배웠었죠. 뭐 배당금도 지급하고 뭐 이런 것, 배당금 얼마나 지급했는지 한번 볼까요?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400억을 지급했네요. 그쵸? 엄청납니다. 이런 식의 예시들을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주석 해놓고 다 이렇게 써요. 이 주식회사 뭐 스타땡땡 커피는 뭐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뭐 누가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그쵸? 그리고 뭐 이사회에서 뭐가 승인이 됐고, 이 재무제표는, 그리고 누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별도로 언급하고 있고, 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 다트라는 걸 치면은 주식 이런 공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찾아서 원하는 회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중에 리더십이 제일 넘치는 고은아입니다.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다들 자고 계신 거 아니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회계원리 단톡방에다가 답을 올려주시면 돼요. 답을 가장 빨리 올려주신 분께는 기프티콘을 재경쌤이 주실 예정입니다. 자,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는 어떤 계정 과목으로 쓰일까요? 문제를 아시는 분은 단톡방에 답을 적어주세요. 안녕! 여러분,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정지하시고 그 답부터 보내도록 하세요. 답 한 3분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다시 재생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3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오늘 1등은 누굴까요? 쌤도 아직 확인을 못해요. 왜냐? 쌤은 미리 찍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거래, 즉 우리가 배웠던 거래의 8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리고 그 거래는 무엇이 있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쌤이 원래는 안 나갔던 내용인데 나중에 나가려고 했다가 그냥 지금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